여러분 이제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우리 25페이지에 휨제 단면 설계 있죠. 휨 부재 설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식으로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하다가 조금 알긴 했는데 이걸 공식 9번을 통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훈생 공식 9번입니다. 9번. 휨 설계. 보의 휨 설계. 보의 휨 설계 강도입니다. 보의 휨 설계 강도를 구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소요, 이게 하중이죠. 소요 휨 강도에다가 강도 M, U가 됩니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설계 휨 강도, 설계 휨 강도가 같든지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소요 휨 강도보다도 설계 휨 강도가 같든지 그 이상이 돼야 된다.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설계 휨 강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설계 휨 강도는 강도 감소계수, 너는 하지 말고 강도 감소계수, 강도 감소계수에다가 곱하기 공칭 휨 강도, 공칭 휨 강도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강도 감소계수 있잖아요. 이 강도 감소계수 이거, 이 강도 감소계수는 우리가 인장 지배 단면일 때, 인장 지배 단면일 때는 얼마다? 0.8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장 지배 말고 압축 지배 단면이 되면, 압축 지배 단면이 되면 두 가지죠. 0.7하고 0.65가 됩니다. 0.7은 나선, 그리고 0.65는 띠, 나선 기둥, 띠 기둥, 나선 철근, 띠 철근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공칭, 그렇죠? 공칭 휨 강도는 휨 곱하기 거리죠. 휨 곱하기 거리. 그럼 휨 곱하기 거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은 두 가지죠. 힘은 압축하고 인장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압축 부분일 때는 C 곱하기 D-2분의 A로 구하면 되고, 또는 같다고 그랬죠. T 곱하기 D-2분의 A로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죠?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식은 다시 몇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서 C는 왜냐하면 압축 부분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압축 능력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C는 어떻게 해요? 0.85 FCK의 A 곱하기 B가 됩니다. 단위는 뉴턴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T 값을 물어볼 수 있죠. 인장 부분. T는 철근의 단면적 또는 철근의 양, 철근양 AS 곱하기 항복 강도 FI. 이것도 당연히 단위는 뉴턴이죠. 뭐 킬로뉴턴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모르냐면 A를 모르고 여기 A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그러면 이 A를 구할 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문제에서 중립축 거리가 주어지면 A는 베타시 하면 금방 나와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근데 C가 없으면 중립축 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그때는 A는 응력 등값을 A는 뭐 하면 돼요? C하고 T는 같다. 이 두 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럼 갖다 놓고 나머지 A만 남기고 넘기면 되죠. 그러면 AS 곱하기 FY에다가 나머지 넘어갑니다. 0.85 FCK의 B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A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설계를 할 때 보설계를 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이런 식을 가지고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그래서 이 식을 하나 여러분들이 혼생공식 9번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죠. 이거 정리하면 뭐 끝나죠. 뭐. 그렇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시죠. 예제 문제가 26페이지에 예제 문제가 나와요. 26페이지 예제 문제가 나오는데 인장 지배를 받는 직사각형 보에 개수 모멘트를 구하세요. 개수 모멘트가 설계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될 게 뭘 보셔야 되냐면 문제에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문제에서 뭘 기억하셔야 돼요? 설계 강도를 물어보는 건지 공칭 강도를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요. 공칭 강도를 물어보면 뭐가 안 들어가요? 강도 감소 계수가 안 들어가는 값이기 때문에 강도 감소 계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는 어떤 거는 설계 강도, 개수 강도, 모멘트 강도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강도 감소 계수가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공칭 강도 구하고 강도 감소 계수 구해가지고 두 개 곱한 값이 설계 강도가 된다고. 무슨 말이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구하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개수 모멘트를 구하는 거예요. 개수 모멘트. 그러니까 휭 강도를 구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들 60페이지 잠시 보실래요? 다시 60페이지. 60페이지에 보시면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30번 문제 보세요. 30번 문제. 61페이지에 30번 문제. 30번 문제 보시면 인장 지배를 받는 그림과 같은 그렇죠? 그림과 같은 당근 직사각형 보의 개수 휭 모멘트를 구하세요. 개수 휭 모멘트, 극한 강도 휭 모멘트를 강도 설계 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한 설계 강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30페이지를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26페이지 보세요. 26페이지 예제 문제 8번을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뒤에 있는 문제 있죠. 단원별 문제, 이 문제 3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정지시키고. 그래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풀린다. 그러면 뭐죠? 오케이. 뭐 이까지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근데 안 풀린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동상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되죠? 그러면 자 볼게요. 26페이지에는 예제 문제는 제가 풀어드립니다. 인장 지배 동그라미 하세요. 원래는 이 인장 지배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강도 감소 계수를 구하는 방법 있었죠. 첫 번째 FI를 찾아라. FI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죠? 그렇죠. FI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부분 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인장 지배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뭘 구할 필요가 없어요? 강도 감소 계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 인장 지배인지 압축 지배 단면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또 해보신 분인데 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해요? 그거를. 해보니까 안 맞는. 그거 상관없어요. 이거는 인장 지배라 그러면 인장 지배로 보면 돼요. 그냥 문제에서. 설령 계산해서 SD가 400이니까 FI 값이 400이니까 그거 구하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 그거 자체가. 아시겠죠?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인장 지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강도 감소 계수가 뭐죠? 무조건 0.8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구하면 되냐면 이거 구하면 되죠. 여러분들. 예제 8번. 예제 8번.
그렇죠. 이제 8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소요 강도보다도 설계 강도가 커야 되니까 설계 강도는 뭐 볼 것도 없죠. 설계 휨 강도 MT는 강도 감수 계수 곱하기 공칭 강도 MN이 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풀 때는 이렇게 쭉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럼 여기서 강도 감수 계수는 벌써 0.85 나왔잖아요.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이것만 구하면 돼요. MN만. 공칭 휨 강도만 구하면 돼요. 공칭 휨 강도는 어떻게 구해요? C 곱하기 D-2분의 A를 구해도 되고 T 곱하기 D-2분의 A를 구해요. 근데 많이 물어봐요. 교수님 그러면 C로 해야 돼요? T로 해야 돼요?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C를 할 때는 문제에서 A가 있으면 C로 하는 게 편해요. 근데 문제에서 C가 없고 T에 해당되는 AS, 철근의 단면적, 즉 철근 하나에 대한 단면적 주어지고 철근의 양이 주어지잖아요. 무사하세요? 그러면 T로 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거의 다가 한 80% 이상이 문제에서는 이 설계 강도 구하라고 하잖아요. 설계 휨 강도 구하라고 그러면 T로 구해요. 거의 다가. 그래서 T 곱하기 D-2분의 A입니다. 왜? 여기 철근의 단면적이 주어졌으니까. 그럼 T는 어떻게 오죠? AS 곱하기 FY가 되죠. 그리고 D-2분의 A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구할 때 뭘 몰라요? A를 모르죠. A가 얼마인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A를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A는 어떻게 구해요? A는 그렇죠. C는 T를 놓고 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C가 0.85 FCK의 AB가 되고 T가 AS 곱하기 FY가 된 거 맞죠? 그럼 뭐만 남기고 A만 남기고 나머지 넘기면 AS 곱하기 FY가 되고 0.85 FCK의 B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AS가 얼마예요? AS가 지금 주어진 게 조심하셔야 돼요. 1 다시 여기서 1 다시 D19의 단면적이 이게 287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D19 한 개 철근이 287이라는 얘기예요. 철근 단면적이. 즉 철근 단면적이 철근의 양이에요. 한 개에 대한 철근 양이 287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철근이 몇 개예요 지금? 모르겠는데 몇 개인지 없는데요? 뭐가 없어요? 그림이 주어졌잖아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3개. 그게 단면일 때 철근을 자르면 단면이 동그라미로 나타나잖아요. 그 동그라미 3개가 바로 철근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287에다가 곱하기 3을 해야죠. 그럼 여기에 287 곱하기 3에다가 곱하기 FI 값 얼마예요? 안 주어졌는데. FI 값이 왜 안 주어졌어요? SD400 나오잖아요. 그 SD400이 곧 뭐가 돼요? 그럼요. 항복 강도죠. 그렇죠? 잘 하시면서. 그러니까 FI 값이 곧 뭐가 된다고? 항복 강도가 SD400 할 때 400 자체가 FI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I 값은 400이죠. 그렇죠? 그리고 0.85 곱하기 FCK 값 얼마예요? 24. 그렇죠. 24. 곱하기 B 값 얼마예요? 그림이 주어졌죠. 300. 그러면 이거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리면 되죠.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56.27 나옵니다. 약 56.27 이렇게 돼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 구하면 뭐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는 ASFI가 똑같죠, 이거. 똑같죠. 287 곱하기 3에다가 곱하기 똑같잖아요. 400 곱하기 D가 얼마요? D가 그림에서 450이라고 주어졌죠. 450 마이너스 2분의 이거 56.27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계산기로 구해주시면 돼요. 계산기로. 간단해요. 계산기로 구해주시면 돼요. 되죠? 그래서 계산기로 구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느냐 이거 구하시면 이거 구하면 145.3 킬로뉴턴으로 고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145.3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로 옮기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0.85 곱하기 여기 145.3을 곱해주는 거죠. 0.85 곱하기 145.3 0.85 곱하기 145.3 그렇죠? 그렇게 곱해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123.5 505인데 123.5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때 단위는 이 단위가 뭐죠? 이 단위가 죄송합니다. 이게 킬로뉴턴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구한 값이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 값은 거리가 되는 미리가 되는데 이 값은 뭐가 돼요? 힘 곱하기 거리가 되니까 킬로뉴턴 미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킬로뉴턴 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가 되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킬로뉴턴 미터가 됩니다. 여기 있는 단위가 이제 미터로 나타냈으니까 지금 미터로 변환했으니까 그럼 미터로 보면 되죠. 그렇죠? 미터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죠? 왜냐하면 우리 원래는 구하면 정확하게 구하면 이거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처음이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계산기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를 가지고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자 제가 하나씩 이거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철근 단면적 단위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항복 강도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리가 되죠. 메가파스칼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거리니까 미리가 되는 거 맞죠? 이것도 미리죠. 그럼 두 개 단위 하면 이 단위가 미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 곱하면 이거 없으니까 뉴턴 나오고 미리 나오죠. 그럼 단위는 뉴턴 미리가 나오는 거 맞죠? 단위 자체는. 그럼 이렇게 다 계산해 주시면 나온 값이 얼마냐면 계산기로 두드렸을 때 여러분들 딱 계산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기 나오는 값 그대로 제가 재현해 가지고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계산기 했는데 또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계산기 했을 때 계산기를 잘못 눌러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누를 때마다 답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계산기 작동하는 방법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구조는 계산기, 역학도 그렇게 계산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반드시 계산기, 자기만의 계산기 있어야 돼요. 고학용 계산기. 계산기 있어야 되고 그 계산기를 가지고 연습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나중에 그 버릇 안 들으면 나중에 하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45라고 하시고 145라고 하시고 그리고 145에다가 나온 값이 145, 290, 145는 아니죠. 그리고 306, 그렇죠. 이렇게 돼요. 306 아니고. 그래서 145, 290, 306 단위는 뉴턴 미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는 킬로뉴턴 미터입니다. 그럼 뉴턴을 킬로뉴턴을 하려면 1000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여기 소수점이 붙어요. 근데 1m가 1000ml니까 미리를 미터로 고치려면 또 1000을 나눠야 돼.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결론적으로 145.29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돼요. 145.29 이렇게 돼요. 그럼 발올림하면 145.3 이렇게 나온 거죠. 145.3 킬로뉴턴 미터 이렇게 나온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좀 드려야 여러분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니까. 이런 세심한 배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구해서 강도값이 0.85 가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장집의 단면이 나와서 좋은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시간이 길어지죠. 그럼 그런 문제는 뭐죠?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왜? 한 문제 푸는데
얼마? 보통 1분을 넘었으면 안 돼요. 한 문제 푸는데. 한 문제 푸는데 1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푸는데 5분 걸려요. 그렇게 되면. 그럼 그 문제는 뭐죠? 찍고 넘어가는 게 낫죠. 왜? 다른 거 푸는 게 나아요. 다른 거 다 풀어놓고 시간이 있으면 그런 문제 푸는 게 나아요. 동그라미 해놓고.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주어지면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뭘 구해야 돼요? FI 값 구해가지고 FI 구하는 게 아니라 FI 값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여기가 아까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경우는 주어져서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안 주어졌다고 하면 하는 방법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SD 400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세요. 400이니까 압축집의 변형률 되기 위해서는 이거죠. 탄성계수분의 FY 값이 이게 400이고 20만이잖아요. 그러면 0.002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그리고 압축집은 그러니까 인장집에는 0.005 이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뭘 구하면 돼요? 순인장 변형률 구하는 거는 C분의 0.003 곱하기 D-C 하면 되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러면 C를 구해가지고 C값 여기 집어넣고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C가 거의 주어져요.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 풀 필요가 없지만 그리고 이거 D 집어넣고 해서 구한 값이 예를 들어서 0.0053 이렇게 나왔겠죠.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장집의 단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집의 단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력이 이렇게 안 넣으더라도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안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인장집의 단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장집면을 보시면 돼요. 계산해보니까 이게 여기 값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문제수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출제원들을 만들어서 문제를 주면 여러분들 그 문제에 주어진 조건대로 그냥 푸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푼다는 걸 하나 알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아까 61페이지에 있는 30번 문제 여러분 풀어보세요. 꼭.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26페이지에 보시면 26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설계 시 기본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설계 시 기본적인 사항. 그래서 가로 1번에 균형보라는 게 나오는데 균형보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압축에 있는 콘크리트와 인장에 있는 철근이 균형이 되도록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보의 취성파괴, 보로의 취성파괴는 콘크리트가 무슨 재료죠? 취성재료입니다. 철근은 무슨 재료? 연성재료입니다. 잘 늘어난 재료, 그리고 콘크리트는 잘 안 늘어난 재료. 그러면 힘을 줬을 때 만약에 철근에 인장층에 있는 철근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으면 인장층에 있는 철근이 파괴될까 안 될까? 안 되죠. 항복을 안 해요. 그럼 누가? 압축축에 있는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가 되겠죠. 그럼 이 부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재가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는데 조짐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파괴돼요. 그럼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일어난 게 취성 파괴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파괴가 되면 그 건물이 그렇게 파괴되면 될까 안 될까요? 딱 봐도 안 되잖아요. 난리가 나죠. 갑자기 파괴되고 생활하고 있다가 아무 조짐도 없이 갑자기 파괴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취성 파괴가 되도록 설계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세요? 취성 파괴 설계하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장 측에 있는 게 먼저 항복하도록 철근이.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되기 전에 철근이 먼저 항복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철근이 항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료가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재가 뭐죠? 휘어지는 거죠. 보면서 아무리 위험한데 전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언론사에서 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조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죠? 대피하겠죠.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인장층이 먼저 파괴에 이르도록, 즉 항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연성 파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두 개 중에 누가 되도록 해야 돼요? 연성 파괴가 되도록 설계해야죠. 근데 가장 이론상으로 이상적인 것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가장 이상적인 그게 바로 균형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보의 취성 파괴는 갑자기 일어나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취성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철근의 사용량을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한다는 얘기 뭐냐면 인장 측에 있는 철근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인장 측에 있는 철근이 항복을 안 하고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에 이르니까 철근 양이 너무 많아지도록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압축과 인장이 동시에 파괴되려면 그 동시에 일어나는 균형이 되도록 철근 양을 제한하기 위한 게 딱 균형이 되는 철근 양이 들어간 게 균형 철근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게 또 균형 철근비를 하면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뭐죠? 철근을 좀 더 넣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또 그래서 균형 철근비에 딱 맞추지 않고 보통 균형 철근비보다 뭐죠? 좀 작게 균형 철근비 이하가 되도록 철근 양을 배치합니다. 안전상 이유로. 그렇죠? 근데 그 너무 이하로 했는데 그럼 이하라는 양도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이하란 양을 최대 얼마 정도 들어가면 돼. 그 균형 철근비 이하 중에서도 최대 철근 양이 얼마 정도 들어가면 되는지 철근비를 정해놓고 최대 철근비. 또 너무 적으면 이거 있으나 마나 해서 그냥 아예 그냥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들어갈 양을 정해놓습니다. 그게 바로 최소 철근비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균형 철근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철근이 항복함과 동시에 철근은 항복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콘크리트는 압축 변형률이 0.003 동그라미 하세요. 그때 도달할 때 철근비를 균형 철근비를 하고 그 균형 철근비의 양이 들어가 있는 뭐를 철근을 볼을 균형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그 균형 철근비를 사용한 볼을 균형보라고 하고 이 볼의 단면을 균형 단면 이때의 철근 양을 균형 철근 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28페이지 잠시 보세요. 27페이지 할 거예요. 할 건데 28페이지를 잠시 먼저 보시란 얘기예요. 28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가운데 4번에 보의 휨 파괴라는 게 나오죠. 그때 연성 파괴, 취성 파괴 나오나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연성 파괴가 있고 취성 파괴가 있는데 특성에 보시면 보에 작용하는 힘 모멘트가 커지면 철근이 약해져서 파괴되는 현상이 연성 파괴고요. 그 다음에 압축, 취성 파괴라고 하는 것은 압축적 콘크리트가 약해서 파괴되는 현상을 뭐라 불러요? 취성 파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연성 파괴는 철근의 연성 작용으로 변형이 점점 증가하여 단계적인 파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취성 파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 그죠?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 0.003에 도달하여 파괴 시 큰 변형이 없이 갑작스러운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다시 넘어오셔서 26페이지에다가 26페이지 하지 마시고 28페이지에 보의 힘 파괴 부분 나오죠? 그 부분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 부분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무슨 설계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죠? 취성 파괴가 아닌 연성 파괴가 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연성 파괴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또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케이. 그럼 연성 파괴가 되도록 하는데 취성 파괴가 아니고 연성 파괴. 그럼 연성 파괴가 되기 위해서는 철근 양이 많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많으면 안 돼요? 균형 철근비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균형되는 양만큼 정한 게 균형 철근비죠. 그거보다 많으면 안 된다. 그럼 그거보다 적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해야 될 부재는 균형 철근비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취성 파괴가 아닌 연성 파괴가 되도록 하고 연성 파괴를 유도하려면 철근의 양을 인장 철근비 양을 균형이 되는 철근 양보다 적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돼요. 근데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적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많게 하면 되느냐 균형 철근비 중에서 얼마 정도 하면 되느냐 이게 또
균형철근비만큼 딱 하니까 조금 더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균형철근비보다 좀 적게 하는데 그때 균형철근비 양 중에서도 그 범위 안에서도 최대 들어갈 양은 밑에 보시면 가로 5번 최대 철근비가 있고 그리고 또 뭐죠? 최소 철근비가 있다. 너무 적으면 또 뭐죠? 뭐가 되니까? 취성 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소 철근하고 최대 철근이 나오는데 최대 철근비는 균형 철근비의 몇 프로 정도 정해진 거예요. 그게 FI 값 따라 틀려요. 그래서 FI 값이 300일 때는 최대 철근비가 0.643 균형 철근비 그리고 350일 때 나오는데 이거 다 못 외워요. 그래서 하나만 딱 기억해 주세요. FI 값이 400일 때 균형 철근비는 최대 철근비는 균형 철근비의 0.714 이건 계산식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유도해낸 식은 필요가 없어요. 됐죠? 그렇게 해놓으시고 왼쪽에 보시면 그럼 최소 철근량은 어떻게 되느냐? 최소 철근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밑에 나온 식대로 FI분의 1.4하고 FI분의 0.25 람다 루트 F식 있죠. 이 람다는 뭐냐면 경량 콘크리트 개수값입니다. 알죠? 그럼 이건 최소니까 최소는 항상 이상이잖아요. 이상 중에서는 무슨 값? 큰 값. 두 개 중에 큰 값을 하면 돼요. 되죠? 그렇게 주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철근비는 이 두 개 중에서 무슨 값? 큰 값을 선정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계산식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꼭 기억하실 게 뭐다? 최소 철근비는 FI분의 1.4하고 그 다음에 FI분의 1.4는 콘크리트가 문제 조건에서 안 주어지면 이 식만 쓰면 돼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콘크리트 값이 FCK가 주어지고 나머지도 주어지면 두 개 중에 둘 다 구해야 돼요. FI분의 0.25 람다의 루트 FCK 그 둘 중에서 큰 값 하면 된다고요.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철근비는 FI 값이 얼마? 400메가파스칼일 때만 기억하면 돼요. 그게 최대 철근비가 0.714 균형 철근비 714 이상이면 돼요. 알죠? 균형 철근비의 0.714 값. 됐죠?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뒷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